예를 들면 이게 기준이 아니지만 구도율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얘는 1%라면 얘는 10%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 극대화해서 얘기하니까요. 근데 서브프라임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내게 돈을 잃을지는 리스크예요. 이해되죠? 이 10%라는 확률이 있고 돈을 날리면 원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아웃컴이 나오잖아요. 리스크라고. 근데 걔네가 한 거는 이제 서브프라임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서브프라임을 묶어요. 이런 애들을 묶는 거죠. 이거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라임 섞어도 됩니다. 그냥 신용등급을 묶은 애들의 신용등급을 비교해서 얘네 묶어서 팔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예요? 이 중에 이제 몇 프로가 디폴트가 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요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서브프라임들이. 그러면 여전히 이 서브프라임이 망할 그러니까 리스크는 얘네들이죠. 근데 이거를 묶어요. 그러면 얘나 얘가 망하면 그게 위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얘나를 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얘인데 근데 이거를 또 묶어요. 그 다음에 요게 망할 가능성만 떼서 이걸 팔아요. 그 다음에 얘를 묶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지가 뭘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빅쇼트의 주인공은 걔 약간 자폐증 이런 게 있어서 걔 또라이 같은 애라서 씨발 내가 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걸 봐야겠네. 근데 요 안엔 이게 있네. 근데 요 안엔 이게 있네. 그럼 얘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봐야겠네 해서 요거를 10만 개를 일일이 망하나 안 망하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걔는 이 리스크가 뭔지 아는 거죠. 얘한테는 이그노레스예요. 이 새끼가 지가 뭐에 베팅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얘에 베팅했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실제적으로 뭐에 베팅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걔는 망하는 거고 이게 그 투자한 애는 여전히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죠. 걔는 이그노런스는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가 무슨 짓을 하는 걸 아는 게 인생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작은 정부를 좋아하고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싫어하니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것들이 적자가 나도 된다는 주장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요? 약간 뭐? 왜냐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메꿔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얘가 전기를 해봐요. 전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온 국민이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공기업이 적자가 나도 된다가 그냥 지 맘대로 누가 누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철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아니죠. 그냥 공기업이 적자가 나도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멍청해서 지금 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짓인지 아는 건 위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해지하는 리스크라는 건 되게 짜치는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안 쳐다본 다음에 리스크나 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마라는 이 거지 같은 개새끼는 이 리스크라는 걸 더 멍청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끼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학자니까 리스크를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자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경제학에 다 쌓아 올려요. 그래서 얘는 변동성을 리스크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이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변동성을 어떻게 얘기하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떤 기업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동성이 더 크니까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봐봐요. 파란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이때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변동성 측면에서 위험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시가총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싼 게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변동성은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땡큐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파마가 일단 거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이 주가라는 거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쵸?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론은 이게 정규 분포라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논문을 쓴다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정은 이건데 막 연구의 한계로 근데 내가 그 가정을 하긴 했다. 막 약간 이런데 그 가정을 해서의 내 결론이 이렇다. 씨발 그런 거면 결론 내지 말라고. 아니 네가 가정이 틀린 걸 아는데 그걸 왜 결론을 내냐고 이런 건데 결론을 내서 이런 식으로 돼서 CAPM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면서 변동성을 이렇게 측정하며 이거를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아니라서 워렌 버핏은 이 재무 교수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주고 싶다는 농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멍청한 애들을 길러내니까요. 약간 그냥 자기의 경쟁자들을 더 멍청하게 교육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우리 똑똑한 교수님들이라고 워렌 버핏이 조롱을 하는데 워렌 버핏의 조롱은 워렌 버핏이 멍청하니까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잘 안 믿어서 무시해요. 약간 그리고 여전히 업계에서는 CAPM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에서 그러니까 PE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PER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PER 비교가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산업이든지 시장이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든지 그러니까 한국이든지 뭐 예를 들면 세계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를 해서 싸다고 주장하는데 경쟁사든지 문제는 그 서브프라임의 문제처럼 얘네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올랐다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요새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은 PER이 100이래. 근데 어떤 기업은 PER이 그러니까 50이에요. 그럼 얘도 100 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더 싼데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똑같다고 쳐요. 근데 생각보다 얘도 30이 되고 얘도 3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수치를 요거의 상대적인 기반으로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A랑 B랑 다섯 차이가 나야 돼가 여기서 5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거고 여기서 5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거고 여기서 5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거기 때문에 PER을 상대 비교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PER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승 여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번 강의는
이제 이 빨간색을 어떻게 하면 빨간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배운 거를 막 어디 가서 투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하면 막 개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답은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세요.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수업 비밀로 한 거 알죠? 투자 업계에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오늘은 짧게 받을 거니까 빨리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안 하는데 오늘 가야 되는 결혼식이 있거든요. 질문. 그 성장률을 기반으로 네. 회사 그 주식 줄 때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성장률은 크지 않은데 네. 그게 되게 오랫동안 그 꾸준하게 성장이 네. 날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펄을 이제 이제 연수로 보면 맞아요. 예,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는 네.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그냥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네. 저라면 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장주를 더 선호하거든요. 이게 그냥 저의 프리퍼런스에 대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신 질문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답은 모르겠어요. 간단한 질문. 네. 이익 성장률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다음 네. 보통 여기 이익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커브할 때도 이익 필요하고. 네.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 그냥 단순 얘기. 거꾸로. 왜냐면 특히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냥 투자 업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도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씨, 진짜. 아니 왜 버핏이 한 말을 지들이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네들이 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OCF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금 창출 능력이거든요. 이게 현금 창출 능력에 더 가까워서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쓰면 가장 안 되는 이유는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아니, 세금은 빼야 돼요. 기본적으로 투자 업계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 에비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세금을 안 쳐요. 얘는 세금을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의 지표예요. 이거를 왜 투자 업계에서 하냐면 LBO라는 방식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내가 얼마나 작은 내 이퀴티를 조달해가지고 이 기업을 사면서 이 이자를 엄청나게 얘한테 많이 전가할 수 있을까? 전가해도 될까? 내가 얘를 막 부채 비율을 1000%를 빌려서 투자해도 될까를 검증하기 위해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걸로 현금 창출 능력을 얘기하는데 씨발 네가 뭔데 세금을 안 내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약간 또 다른 건 실제로 저게 뭐 될 수도 있는 건 저게 미국은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사실 에비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벌면 잡히고 미국 법인세로 돈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미국으로 안 들어오면 세금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은 약간 에비타에서 세금을 지지를 안 내기 때문에 저게 영업 창출 능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일단 아니에요.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면서 세금뿐만 아니라 맞아요. 뭐 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익들이나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종합성 뭐 예측성 맞아요. 떨어진다고. 정확히 저도 그렇고 저 말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근데 영업이익은 쓰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저는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OI를 그러니까 NI로 바꾼 거를 지배주주로 한 지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사이에 있는 세금 외의 것들이 일회성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개선을 방해하는 면들이 있어서 저는 이걸 써요. 근데 단기적으로 손실을 내는 애가 있잖아요. 그 새끼 계속 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도 해요. 걔는 그러니까 재무팀이 병신인 거예요. 근데 그 병신 재무팀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S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뭐지? 네, 매출 총이익이 있고 OI가 있고 NI가 있어요. 봐봐요. 이게 생산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마케팅팀의 능력이에요. 이게 재무팀의 능력이고요. 이게 인사팀의 능력인데요. 이 병신 재무팀이 계속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기한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팔았어. 약간 이런 것들은 이게 재무팀이 병신이지만 여전히